반갑습니다. 저는 광산 이주회장 설윤경입니다. 조합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먹을 것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교육도 듣고 감소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휴직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고 이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에게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쉬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정년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을 명시한 것을 근로기준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장 총칙으로 시작해서 벌칙까지 그 중에 이제 제4장에 근로조건과 휴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쉴 권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저희가 하루 근무 도중에 쉴 수 있는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7시간 30분의 근무와 30분의 휴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주 근무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주유를 보장받아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고 있죠. 그리고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로 의무를 면제받고 쉴 수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휴가가 있는가? 저희에게는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 그리고 또 유급 휴가와 무급 휴가가 있습니다. 법정 휴가라면 법으로 정하여 보장하는 휴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연차 유급 휴가도 그렇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그 법에 따른 휴가도 그렇고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휴가들이 있고 또 약정 휴가로는 저희가 지금도 단체 교섭을 광주시 교육청과 진행하고 있는데 노사 간에 약속하여 정한 휴가입니다. 법에는 없지만 단체 협약으로 그리고 취업 규칙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 저희에게는 특별 휴가 그리고 병가, 공가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 관리 규정 제48조에 특별 휴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 휴가는 저희 선생님들이 가장 편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휴가고요. 한번 살펴보면 결혼에 의해서 본인 결혼의 5일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고 또 본인 및 배우자 저와 배우자는 늘 이렇게 같은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형제 자매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하루에 특별 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결혼에 대한 휴가는 그 결혼이 발생하는 날 전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선생님이 우리 딸이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니까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얼추 이제 토요일에 결혼도 하고 일요일 날 쉬면 또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딸과 사이를 음식장만 해가지고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아껴두셨어요. 그러면은 못 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것은 발생하는 날짜에 연동해서 전이나 후에 꼭 붙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애를 낳으면 배우자가 열흘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요. 저의 배우자가 낳았을 때 쓰겠죠. 나한테 해당되는 남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시술 그리고 난자 채취일에 하루 그리고 자녀를 입양했을 때 20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군대를 갈 때 그리고 훈련소를 마칠 때 또 되게 걱정도 되고 보고 싶으시잖아요. 이때도 하루에 휴가가 있고 각각이 아니라 둘 중에 하루기 때문에 요거 조금 인지하셔가지고 가령 올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초에 아이가 군대를 가요. 근데 엄마가 입영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수요일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았다가 수요일에 가야지 하고 아껴뒀어요. 근데 이제 갈 때는 괜찮았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창궐 해가지고 결국은 수료식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이 중에 꼭 하루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좀 됐기도 했고 부족하긴 하지만 자녀 돌봄 휴가가 있어요. 이틀에서 3일 정도 있는데 뒤에도 좀 나오는데요. 자녀가 1명이나 2명일 때는 1년에 이틀의 유급 휴가 그리고 3명 이상일 때는 3일의 유급 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이제 정년을 하시게 되는데 정년퇴직 준비 휴가도 저희가 5일이 있고 그중에 실제 하루는 교육청에 표창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날은 4일
그 하루 꼭 교육청에 표창받으러 가셔야지 하루도 인정되는 것이고 4일은 퇴직 전 1년 동안에 딱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띄어서 쓸 수는 없고요. 4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포함돼서 이렇게 1월달, 2월달 마지막까지 가다가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일수가 잘 안 나와서 못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잘 계획하셔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의 누구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5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도 이틀,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에게 하루, 그리고 작년부터 진행됐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에게도 하루가 있습니다. 이모, 뭐 고모, 고숙, 외삼촌, 큰아버지, 작은엄마 이렇게 다 여기에 해당되겠으니 하루 요것도 잘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자녀 돌봄 휴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자녀가 있고 연간 이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명 이상이면 3일이고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공식 행사 또는 교사 상담,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의 병원 진료, 당연히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도 포함되고 아파서 병원 진료를 갈 때 이것도 해당되겠죠. 그리고 시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근무 시간은 아까 말씀 7시간 30분 학교에서는, 그리고 기관에서는 8시간 요것을 분할 사용 가능하니 그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2번씩 나눈다 그러면 1년에 뭐 4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다 보면 뭐 다칠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간 25일의 유급병가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휴일이 제외됩니다. 근데 연간 90일의 무급병가로 가게 되고 한 달이 넘어가면 휴일 제외된 휴일이 다시 포함돼서 무급병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조퇴로 꼭 아파서 이렇게 길게 쓰지 않더라도 뭐 30분씩 1시간, 2시간씩 병조퇴를 쓸 수 있는데요. 병조퇴는 7시간 30분이 넘어가면 하루의 병가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7시간 30분이면 넘어간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갈 때 병조퇴든 일반 조퇴가 따르게 누적되기 때문에 병조퇴는 병조퇴대로 누적이 되고 일반 조퇴는 일반 조퇴로 누적이 돼서 7시간 30분이 넘어가면 하루의 연가가 까지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계산하셔가지고 잘 쓰셨으면 좋겠고 병가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되니 요 점도 그리고 의사 진단서 첨부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달이든 2달이든 크게 아파가지고 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7일이 넘었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시간씩 좀 쭉 일찍 가면 좋은데 이것이 병가 누적으로 7일이 넘어갔을 때는 학교에서 1시간이든 30분이든 일찍 나갈 때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한 시간만 빨리 나가면 되는데 진단서를 어떻게 그때그때 막 내냐. 하지만 현재는 이제 요것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채용 시 1년 미만의 조합원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병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나는 유급병가를 썼는데 임금이 지난달하고 같지가 않아 라고 노동자에 문의하신 선생님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그때는 유급병가더라도 주차는 다음 주에 근무가 약속돼 있을 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쉬게 되면 병가가 유급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무를 해야 하는 발생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예로 봐보겠습니다. 자, 내가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35일의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3월달, 4월달 달력 중에 파랗게 색칠된 곳이 있잖아요. 병가 일수를 보면 총 35일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유급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2, 5, 6, 7, 8 이렇게 쭉 파랗게 색칠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25일을 썼고 그러면 급여를 계산할 때 어떻게 아까 유급인 경우에도 주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4일, 11일, 18일, 25일 이렇게 그리고 4월 1일까지 주차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3월 달에 계산할 때는 31일분에서 2, 1, 2, 4일, 11일, 18일, 25일분을 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4월 달에는 4월 1일에 해당되는 날짜의 돈을 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실 수 있겠죠? 주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월달 달력이 떡하니 나왔는데요. 가령 내가 3월에 14, 15, 16 유급 휴가를 썼어요. 임금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2일하고 13일 근무하셨고 19일에 또 나와서 일을 하실 것이니까 이거는 주차가 까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5일을 쉬더라도 7, 8, 9, 12, 13 이렇게 7일부터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쉬었어요. 그러면 5일, 6일, 월요일, 화요일 일을 했고 또 수, 목, 금 그 다음에 나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5일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임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똑같이 5일을 쉬는데 12일부터 16일까지 통으로 월, 화, 수, 목, 금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11일하고 18일 요것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돼서 이틀분의 급여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가고 우리가 아플 때 마음대로 날짜도 조정하고 막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주에 하루라도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유급주 병가를 썼을 때 달라지는 임금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가 하면은 되게 저희가 이제 짧게 쉬는 것을 병가, 그리고 휴직은 이렇게 길게 쉬는 거 휴직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근속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돈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납니다. 자, 휴직은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병역법 등으로 징집 또는 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뭐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1심 판결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일하다 다쳐서 제가 보통 이제 산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병가 일수를 초과하여 즉 유급과 무급의 90일이 지난 다음부터 산재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업무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아픈 것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돼서 휴직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동사하게 되었을 경우도 휴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를 보자 하면 1번하고 5번 병역법이나 노동조합 전임자로 일하게 됐을 때는 무급이지만 근속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하고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일하다 다친 게 아니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는 무급이면서 근속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산재에 대해서는 근속이 인정이 되고 180일간 그 6개월 정도 유급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공단에서 산재로 인해서 7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30%는 교육청에서 현재 저희가 단협을 거쳐가지고 맺어놓은 약속이 있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 28조의 가족돌봄 휴직 봐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무급이지만 근속이 인정되는 휴직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그리고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최고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 번에 30일 이상해서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로 이 휴직만 가족 돌봄 휴직만 있었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라고 새로이 이제 생긴 것이 연관 이 90일 중에 가족 돌봄 휴직의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도 쓸 수 있다. 갑자기 사고가 났거나 뭐 어디가 아픈데 이것을 내가 길게 쉬어야 될지 짧게 쉬어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족 돌봄 휴직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정말 돌볼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럴 시엔 선생님들 제출하셔야 됩니다. 뭘 그런 걸 주라게 이러시면 안 되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직 신청일을 30일 전에 제출해야 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질병이 또 발생했을 때나 그러면 10일 전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점점 저희 교육 공무직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훨씬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육아휴직은 뭐 나라에서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아이를 낳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고 법이 바뀌면 저희도 단협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것을 저희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만 8세 대상은 똑같습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교육 공무직이 사용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그 중에 1년은 휴직급여가 공단에서 나가게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근속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 가능한데 쭉 연장해서 사용했을 때는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근속 1년이 인정이 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똑같이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육아휴직을 1년 쓰시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쓰셨다. 그러면 2년의 근속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쉬실 수 있는 거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명시된 모성 보호에 관한 조항을 한번 봐보면요. 57조에 출산 전후 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쌍생아이 이상인 경우는 120일이고요. 휴가 기간 배정을 출산 이후 45일을 보장합니다. 90일 중에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라 이렇게 나눠 있는 거고, 유산의 경험 등을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후 45일을 제외하고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아이를 낳을 때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출산 후 45일을 제외하고는 앞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8조의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매월 하루에 유급 휴가로 보장해라 라고 저희는 단체 협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59조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임금의 손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조 육아시간에 대해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된다. 사형 부서장과의 합의가 있을 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서 1일 1회 1시간씩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쭉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보장받고 있는 유급과 무급 그리고 법에서 보장하고 저희의 단협에서 약속하고 있는 약정 휴직들을 살펴봤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더 고생할 것 같고 실제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해가지고 휴가가 있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내 몸이 건강해야 잘 끝까지 정년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몰라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쭉 더 훑어보고 우리가 약속으로 따낸 것들도 있고 실제 법으로 보장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즐겁고 재미난 현장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